좋아요. 이번 중간 테스트 일단 문제풀이가 있고 각 쪽별로 필요한 것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맨 앞쪽에 1쪽은 그나마 불문제가 좀 의외로 좀 틀린 것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이제 3번의 주제는 진부분 집합 구별할 줄 아니가 질문이에요. 진부분 집합. 그러고 찐 부분 집합이라고 끊어서 읽어. 부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 제외한 게 딱 지금 부분들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빠르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A를 건드려 보면은 집합이 24의 약수니까 빠르게 되면 1, 2, 3, 4, 6, 12. 8 뺐다 미안해. 8, 12. 제발 필수 없어라 한 번에. 오케이. 자 A의 부분 중에서 진부분 집합을 라지 X라고 했을 때 대문자 X 그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 사람은 멋있게 서메이션 S X라고 그냥 기호로 쓰는 겁니다. 합해주세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줄여서 주로 많이 S라고 써요. S라는 기호는 sum 알죠? 영단어는 sum 합하다 영단어입니다. S를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부분 집합의 최대값 뭘까요? 맞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다 진부분 집합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1만 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3번 문제는 진부분 집합들 중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니까 다 부분 안에 넣고 나서 1을 한번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나마 크겠지? 꽉 차다가 하나 빼면 되잖아. 따라서 다 더한 다음에 1 빼면 돼요. 어차피 1을 빼면은 진부분 집합 되니까 해보시면 정답이 50%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해보시면 돼요. 진부분 집합에서 더해야 되잖아. 따라서 다 넣은 다음에 1 한 번만 빼면 될 겁니다. 왜냐면 집합을 만들 때 1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4번 패스, 5번 패스 6번은 왜 틀려줘였는데 집합을 잘못 세셨어요. 원소를 더 많이 넣거나 빼먹으신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합 찾기죠. 해당하는 집합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근데 그 문제에서 A, B, C를 각각 주는 게 아니라 겹쳐봤더니 또는 A, B를 교집합했더니 합집합했더니 머시기가 나왔지.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U를 먼저 계산해 놓으시면 집합을 계산하면 X바, X는 0과 8 사이에 자연수니까 같으면 원소는 알 거. 1, 2, 3, 4, 5, 6, 7까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두 개의 부분 집합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막 계산해 봤더니 2, 4만 있어야 됩니다. 오, 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차집합했더니 집합이 나온다. 7집합. 마지막 A가 아니다. 합집합. B가 아니다를 다 계산하면 2, 4, 5, 7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값이 맞는 A, B를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핵심 단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하자. 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하자. 자, 그림 그리세요. 이거 안 그리시는 분들은 거만한 겁니다. 손이 아프더라도 울타리 안에다가 A랑 B를 만들 준비하자. 원형으로. 괜찮니? 자, 여기 울타리 안에는 1, 2, 3, 4, 5, 6, 7이 다 들어있어야 돼. 규칙이야. 게임이다. 게임하자. 1부터 7 다 넣어.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해야 돼? 뭐부터 만족시킬래? 저 같으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 말 그대로 첫 번째 보이는 거. 교집합의 여집합은 같은 말. 차집합이랑 같은 말입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묶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없애는 거니까 A라는 집합에서 B를 없앤 곳은 바로 순수한 A자리, 여기를 의미하는 집합이에요. 그게 같다, 이사니까 아싸. 여기다가 2랑 3을 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첫 번째는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봐. A에서 있으니까 B야. 두 번째는 B에서 A가 없인 거니까 B를 주인공으로 보고 얘를 상대방으로 보면서 빼봐. B에서 A를 빼면 여기가 남죠. 거기가 뭐가 있어야 돼? B에서 없앤 집합이 순수한 7만 있어야 되고 7 넣으시면 돼요. 세 번째 정보. 이게 뭔 말이야? 아니다에 합친다? 오, 저 같으면 이거를 써서 식을 간단히 합니다. 모르간 법칙. 자, 여집합은 묶어서 마치 지수 법칙인데 이렇게 묶어서 지수로 보낼 수 있어요. 여집합 바깥으로. 오케이? 물론 중간에 도 바꾸면서 드모르간 법칙이야. 그 다음 이게 2, 4, 6, 7이 됐대요. 이게 2, 4, 6, 7이 돼. 그럼 속수만 두면서 2, 4, 5, 7. 이게 뭔 말이에요? A랑 B를 겹친 곳에 아닌 곳.
최종적으로 아닌 곳이라면 A랑 B를 겹치면 요만큼이었는데 아닌 곳이면 이 바깥의 전부를 메모고 거기에 2, 4, 5, 7이 있다는 것은 이미 두 번째에서 정보를 확실히 했잖아. 무조건 2, 4야. 여기 무조건 7이야. 근데 여기에 2, 4, 5, 7이 있다는 건 자동적으로 여기 5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2, 4, 5, 7이니까 2, 4, 7이 등장했잖아. 이미 등장인물이잖아요. 그림을 그린 과정에서 따다다. 근데 5가 발생했다는 건 교집합이 아닌 곳, 즉 이 바깥 영역에 5가 자동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선택사항이 없잖아.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채워 넣었고 안 채워 넣은 곳 바로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전체 안에서 1, 2, 3, 4, 5, 6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곳 2, 4, 5, 7 136이 자동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들 마치 그냥 추론, 논리로 생각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겠죠. 확실히 있는 곳, 확실한 곳, 확실히. 이도 확실해. 교집합이 여기. 근데 5가 여기 있어. 자동적으로. 이 4, 7은 마지막에 지금 생각하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B집합 뭐라고 했습니까? B는 이만큼을 닫은 정도. 1, 3, 6, 7 집합 쓰면 돼요. B는 새롭게 리메이크하면 요만큼의 집합이었겠지 라고 그림 보면서 푸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범 세트고 다음 쪽 갈게요. 두 번째 쪽. 연기력 틀린 거죠. 두 번째 쪽은 틀린 게 맞아요. 물론 여러분들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필요한 것만 할 겁니다. 그나마 오나 느낀 거. 자, 얘들아 10번은 저거 말만 잘 이해하면 되죠. 뭔 말이죠? 말만 이해하면 돼요. B에서 없애라. B에서 A를 없앤 만큼. B에서 없애라. B에서 A를 없앤 만큼은 저 같은 말이 결국 색칠 게임 해보시면 그냥 A를 집합 B 구하는 소리죠. 네. 어떻게 여러분이 말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0번은 연산 법칙 중에 보면 집합의 차집합이 어떻겠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없애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10번은 뭐 A, B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B에서 없애라. B에서 A를 없앤 만큼을 없애래. 말이구나. 그럼 뭔 말이에요? 같은 말. A랑 B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에서 하고 있을 때 얘는 B라는 주인공에서 없애야 돼. 이 바깥에 괄호한 만큼을 없애야 되는데 B에서 A를 없앤 곳 자체가 순수한 B를 의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B라는 자기 자신, 주인공에서 B에서 A를 없앤 만큼을 없애는 건 B에서 순수한 B분을 없애는 거니까 지워지면서 결국 얘는 그냥 A랑 B를 겹치는 곳을 그냥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교집합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그 등식으로 못 해야 되는데 그냥 색칠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넘어가고 좋습니다. 다음 과정 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고 다음 주 갈까요? 저희가 할 건이 이제 20번 수강 부분이에요. 좀 어렵게 냈거든요. 저희를.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겹치는 한쪽에 15번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갈 때랑 다 나갈 때 그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걸 예측하시면 되고 주로 볼 건 이제 20번 라인입니다. 20번부터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오답하고 있어도 됩니다. 자신 있는 사람 있고 들을 사람들은 꼭 들으시고 20번으로 많이 꼭 듣습니다. 자, 20번부터가 이제 고난이도 매칭이네요. 제 의도상 5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네 힘이 넘치는 문제들. 자, 루트 2x 플러스 1이 자연수일 거야 라는 희망사항이 P라는 문장이야.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그냥 조건이야. 자, Q라는 조건을 읽어봤더니 뭘 만족해야 돼? X가 작게 해주세요. 150 이하. 자, 이 문장들의 갑자기 문제에서 Q이면 not P 라는 이 문장을 연결해 봤을 때 거짓말이래. 그럼 거짓인 이유. Q를 먼저 읽고 나서 Q이면 P
납피가 된다에 말이 거짓말인 이유를 발제를 구하라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예이면 예이다.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무조건 발례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거짓말인 이유는 발례가 있으니까. 즉 발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얘들아? 발례가 사는 곳은 외울 때는 앞문장은 만족하면서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과물. 지금 얘들아 각각의 진리집합을 쪼개면 얘가 되는 것은 대문자 X라고 쓰면 되고 P가 아닌 곳이 말이 되는 곳은 미안해. 이게 납피 L 진리집합은 그 말이 안 되는 곳에 차린 곳이니까 여집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문장과 뒷문장에 각각의 진리랑 진리를 구해서 없앤 만큼 차집합이 여러분들이 그 발례가 사는 곳이었거든요. 앞문장의 진리랑 지금 진리를 없애는, 즉 차집합으로 연상하면 발례가 살아요. 오케이? 따라서 구하는 건 뭐야? Q 차집합, P의 여집합이고 그다음에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차집합이라는 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꾸릴 수 있으니까 얘는 결국 같은 말이 이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발례가 사는 곳이 발례 앞문장이면서 뒷문장을 어긋나게 하는 게 이런 자리예요. 차집합자에 따라서 이거고 이건 계산법을 따라가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아니 차집합의 여집합은 교집합하면서 여집합 여집합은 자기가 쓰니까 P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를 구하라라고 문제를 어떻게 해도 돼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Q랑 P가 겹친 곳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는 이게 뭐가 나요? 이제 뭐가 나요? Q랑 P가 둘 다 되는 곳이 어디야? 즉, 이 문장도 말이 되면서 이 문장도 말이 되는 원소의 가능성, 즉 여기서 주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 또는 안 배웠어도 배웠다고 하세요.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길 희망하는 원소는 될 때까지 세웠다예요. 다시 한번. 자, 루트 2x 플러스 1이 자연수가 되려면 같은 말이 뭐죠? 양변을 제곱한다고 생각해요. 제곱해 보면은 루트가 벗겨지면서 알맹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면 되겠죠. 제곱수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건 규칙성 찾기고 그럼 2x 플러스 1이 그 다음 이건 2x 플러스 1이 자연수의 제곱이면 속수에 만지면 이거 뭔 말인지 알아가? x에다 뭐 1, 2, 3, 4 대입해보지 마시고 지금은 결국 2x 플러스 1이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려면 그러면 홀수 그렇게 바로 이렇게 생겨요. x를 홀수의 제곱꼴로 한다? 자연스럽진 않으니까 일단 몇 번 해보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겠다. 바로 점프한 놓고 자 만약에 x가 1이면 1, 2는 2 더하기 3이니까 제곱수가 아니죠. 탈락이야. x가 3이면 부채수 잡힐까요? 2, 2, 4 더하기 1이니까 5야. 루트 치우면 자연수 안 되죠. 제곱이 아니니까. 네. x가 3인 경우는 돼요. 신기하게 3이 x가 3인 경우는 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x가 딱 4일 때 기분 좋아 하면서 이게 됩니다. 왜냐면 4, 2, 8 더하기 9니까 제곱수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2x 플러스 1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제곱수랑 같아지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x를 2배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홀수의 모양이기 때문에 홀수랑 같아지려면 그 제곱수 또한 최소한 같아지기 위한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면 오른쪽을 홀수의 제곱꼴로 해놔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짝수의 제곱은 짝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홀수 모양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검사해보자. 자 일단 이거는 불가능해요. 네.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해보면 이거 x, 검사하면 x 0 나오니까 아직까지 탈락이죠. 이거 9니까 2x 플러스 1 구하려면 2하고 보면 x가 4 나와서 아싸 하나 카운트 돼요. 마찬가지로 점프하면은 2x 플러스 1이 25가 될 때는 2하고 2이 나면 되니까 x가 12일 때 가능성이 이제 실제로 나오거든요. 오케이? 7의 제곱일 때 49니까 49랑 같아지게 하니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어디까지 마지노선일까? 죽을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고 몇 번 해보다가 나올 겁니다. 17까지인가?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우리 어차피 x는 150 이하에서 멈추면 되니까 둘 다 돼야 되니까. 따라서 17에서 40.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다 보면 이게 진짜 인간의 뜻인가 싶다가 17의 제곱까지 한번 해보시면 17의 제곱은 280. 289고 괜찮은데 자 이항한 다음에 양변에 1을 나누면 x값은 288이 남기하면 144가 나와서 아싸 게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하다가 더 이상은 초과해버려서 탈락이고 지금까지 나온 것 즉 3의 제곱이 되게 하는 무언가 5의 제곱이 되게 하는 무언가 점점 마지막 17의 제곱까지 했으니까 이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보시면 3이 되게 하는 정리 5가 되게 하는 5의 제곱이랑 7의 제곱이랑 9의 제곱이랑 11의 제곱이랑 13의 제곱이랑 15의 제곱이랑 17의 제곱까지 되게 하는 x가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 여덟 개의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제곱수 만들기인데 이건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해서 붙이셨을 때 차이가 뭐냐면 애초에 제곱수가 되는데 마구잡이 제곱수가 아니라 이게 홀수 모양이에요. 홀수의 제곱으로 박아야 가능성이 있어서 몇 번 해보고 마지막까지 한 150번까지 되는 그 사다리 타기 하면은 같을 때 된다고 하면 17의 제곱이 좀 커서 마지막까지 되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8개가 정답이에요. 발리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원소의 개수가 발리의 개수다. 거짓을 보는 예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즘 가장 첫 번째 이겁니다. 발리는 차집합이랑 관련있고 교집합이 되어있는 거예요. 말이 이미 부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부정이 긍정이 돼서 그런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3번 보세요. 저렇게 해서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제일 어렵게 된 건데 개노건합니다. 맞아요. 21번 좀 많이 녹아서 말장난으로 한 문제 내거나 아니면 노가다 시키거나 둘 중 하나가 있었는데 짜증나는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원 사실 마지막 단원의 경우의 수를 좀 배우면 여기 좀 쉽거든요. 조금 틀려서 보니까 은밀히 풀이하는 보니까 경우의 수를 썼던데 무슨 경우? 아 1번 경우세요? 21번 풀 때 경우의 수 쓴 것 같은데 그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고 보니까 아 네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학교 때 그때 경우의 수를 쓰면 풀 수 있긴 하거든. 네. 같은 뭐 다른 얘기인데 좋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저는 근데 그냥 모른다고 치고 다 노가다로 쓰겠습니다. 자 21번에 일단 말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1번의 말. 자 문제에서 다시 두개 보면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덩어리의 개수냐 중괄호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거나 요리대로 만들거나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1, 2, 3 이거 다 써야 돼요. 5, 6, 7, 8, 9에서 멈춰. 자, 이 집합 안에서 여기 안에서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 뭐임? 아님. 부분 중에서 부분 뭐 아래? 부분 집합 중에서 그 중에서 말이 잘 이해해보세요. 짝수가 되는 원소의 문장을 뜯어서 이거 왜 개수가 알파벳 K만큼 K개인 해당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드디어 끝났습니다. 소문자 AK라고 해서 이건 기호예요. 나중에 수열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떤 기호입니다. AK. 지금 K가 어떤 변수 자리인 물체인데 자 그러면 있을 때 마지막 질문 A1 더하기 A2 더하기 A4 그래서 한번 구하라는 거 뭐냐면 이거 줄 테니까 알아서 구해봐. A1, A2, A4의 의미를 구한 다음에 덧셈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규칙이 뭐야? 처음 보는 규칙은 한번 이렇게 찍어봐야 돼요. 짠맛이 나는지 단맛이 나는지 찍어봐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A1의 의미가 뭐예요? 확대해봐요. 확대.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 오른쪽 아래 1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문장은 여기가 K가 1인 경우, 즉 K가 1인 경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시 머릿속부터 읽어보세요. 자, 이 공집합이 하는 부분집합들 내에서 안에서 안녕 부분집합들은 안녕 그 짝수인 원수의 개수가 딱 한 개인 한 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A 땡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바로 짝수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들의 개수야. 따라서 이걸 의미를 해주자. 그러면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옆에다가 자 한번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자, 지금은 명령을 받은 거야. 정확하게 짝수의 원수를 한 개만 넣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개만 넣는다는 건 짝수가 한 개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미리 재료 손질을 하면은 재료 손질 이 짝수잖아. 짝수잖아. 이 짝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짝수를 한 개짜리만 넣는 부분 집합들의 개수야.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고정해요. 한 개만 짝수가 되는 그런 집합을 생성해야 돼. 자, 그러면 한 개가 짝수니까 주인공을 결정하자. 주인공. 자, 일단은 개노하나요? 숫자 2로서 2를 넣음으로써 짝수 한 개를 보장하면은 무조건 짝수 한 개 있겠지. 그러면 한 개만 짝수라는 건 2만 넣고 468은 넣으면 안 돼. 짝수를 넣을 때 우리가 넣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짝수를 한 개만 넣어야 되니까 2, 4, 6, 8 중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2만 넣어보자. 2를 넣고 4, 6, 8 안 넣어. 그럼 짝수 한 개 넣었잖아. 그러고 나서 부분 집합들은 2, 4, 6, 8은 무조건 넣거나 말거나 했고 홀수들은 넣을까 말까 즉 1, 3, 5, 7, 9라는 자유변수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넣는다 안 넣는다. 즉 이것들이 반영되는 집합의 개수 공식 2의 거듭제곱 즉 5마리니까 즉 이때는 2의 5제곱까지의 집합들을 생성할 수 있겠지. 2를 무조건 넣고 홀수는 넣을까 말까 하면 되잖아. 그럼 한 개 넣으면 짝수 한 개만 넣었잖아. 그치?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왔지. 마찬가지로 한 개가 짝수라는 건 그러면 이제는 4. 쌤, 왜 2를 좋아하세요? 4도 짝수인데. 그래. 그럼 4를 한 개로서 넣고 4만 넣고 2, 6, 8은 안 넣고 나서 1, 3, 5, 7, 9 넣거나 말거나 하는 자유롭게 집합 만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거랑 비슷하게 2의 5제곱까지 넣어보겠죠. 왜냐면 쌤쌤이잖아. 네. 대칭성 있잖아요. 넣고 안 넣는다만 생각하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6을 반드시 넣고 나머지는 안 넣으면 짝수 한 개 넣었으니까 한 개만 짝수예요. 따라서 그런 개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까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8만 넣는다. 2, 4, 6, 8 중에 8만 넣어서 한 개를 보장해. 그 외의 홀수는 넣거나 말거나 넣거나 2의 5제곱까지가 반복되고 따라서 이만큼을 전부 다 더하면 A1의 의미가 되는 거야. 짝수를 한 개만 넣는 부분 집합들 다세 라는 이 짧은 말이에요. 줄임말이야. 해보면 여러분들이 32 더하기 32, 32 4번 넣으면 128. 감사합니다. 128. 하나 생각. 128개. 그러니까 말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쌤 너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A2는 뭔 말인지만 잘 이해하면 돼. A2의 의미가 뭘까? 짝수 2개. K 자리에 KK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즉 A2의 의미는 거꾸로 읽으면 공집하는 분탑 중에서 짝수인 원소의 개수가 딱 2개짜리입니다. 2개가 되는 집합을 만들어 봐. 몇 개 나와?를 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답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게 하면서 열고 닫으세요.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짝수의 원소가 딱 2개가 되길 희망해. 그럼 짝수가 2개 하는 걸 손가락으로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짝수가 2개 되니까 2, 4, 6, 8이라는 재료들 중에서 짝수를 2개만 넣고 닫아야 되니까 집합 만들 때 우리가 2랑 4를 동시에 넣거나 2, 4 그럼 짝수 2개 넣었으니까 아싸! 한 거잖아. 6, 8은 넣으면 안 돼요. 잠수로 2, 4 넣고 닫아.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는 2, 3, 2, 6, 2, 8 주인장 하면서 짝수를 2개 넣는 거 다시 보자. 또는 따당 2개 또는 따당 4랑 6을 넣거나 4, 8 넣거나 그 다음에 따당 있으니까 이제 따당 6, 8 6,8 그래서 지금은 짝수 2개를 보장하는 방법을 손가락으로 세우면 4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요만큼의 방법이 있어요. 과정. 괜찮니? 몇 장 나왔니? 6장 나왔어. 근데 얘들아 끝난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자 2, 4를 넣었다고 치자. 2, 4를 넣었어. 2랑 4를 넣는 대신에 그만큼 6이랑 8은 무조건 넣으면 안 되겠지. 2개만 넣어야 된다가 지금 A2의 의미잖아. 짝수가 2개만 돼라. 그러면 2, 4를 넣고 6, 8은 무조건 안 넣을 거고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야. 부분 집합은 부분이면 되는 거니까 이 안에서 2, 4를 반드시 넣고 6, 8을 넣지 않으면서 나머지 홀수들은 1, 3, 5, 7, 9라는 자유변수가 있잖아. 따라서 넣을까 말까 이 집합에 넣는다 안 넣는다에 두 가지 해서 마찬가지로 한 조각단 2의 5제곱까지의 집합을 완전해서 찍어낼 수 있겠죠. 그림적으로 그치? 넣은 다음에 빡빡빡 되잖아.
따라서 그만큼이 또 반복이니까 2의 5제곱을 6배 하면 되겠죠. 지금 다 세고 있는 거야. 집합들이 계속 있고, 짝수를 죽이는 법이 일단 6가지에 대해서 한 조각당 2의 5제곱까지니까 즉 32 곱하기 190이요. 감사합니다. 190이 나온다고. 일수는 졸리 쉬워요. 이거는 짝수가 4개가 된다니까 K자리에 사다 대입하고 나서 읽으면 짝수가 4개 된다니까 집합을 만들 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 넣고 나서 시작하면 짝수 4개를 접어넣고 여기가 물음표인데 2, 4, 6, 8을 먼저 넣고 나서 1, 3, 5, 7, 9를 자유롭게 섞으면 되니까 2의 5제곱까지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뚝딱뚝딱. 오케이? 따라서 32. 따라서 32만큼의 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하시오니까 128 더하기 192 더하기 32 하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350죠. 350이고 그냥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노가다 문제입니다. 집합을 만들 때 자유로운 발상을 해야 돼. 이게 거듭제곱까지가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모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짝수가 주인공인 문제였어요. 지금은 짝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합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저걸 그 고정관념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200명이 나와요? 제가 좀 아래 좀 탁. 여러분들 저런 거 어떻게 최대값이 200명 나옵니까? 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 많았을 때 그러니까 가장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건 다 들어가거나 다 나가거나 그다음 20번은 여러분들이 유니버스 그리고 전체 안에서 200명 안에서 뭐 A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B제품 좋아하는 사람 모여 이렇게 막 그러면서 A제품 또는 B제품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다 떨어질 때가 최대값이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소일 때가 정답인데 각각의 수 더하면 몇 개까지 가능하죠? 190. 그렇죠. 112명과 79명을 더하면 그렇죠. 합집합의 가장 크일 수 있는 건 이렇게 떨어질 때 A 또는 B를 사용하는 사람 총 몇 명 나와? 두 개 더하면 180 191 좋아요. 합집합의 지금 최대값은 나지 M은 191 그렇죠. 왜냐면 200명까지 못하죠. 왜냐면 200명 내에서 많이 그려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합집합이 추출되려면 다 먹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 그러면 합집합은 A로서 합집합인 거니까 112명이 합집합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어쨌든 다 들어가거나 다 빠져나갈 때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고 주로 가능성은 극단적일 때 하시면 돼요. 극단적일 때. 오케이? 집합끼리 서로 상호 가능 하는 거예요. 23, 24, 25 전부 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3번은 원래 그때 마플에서 그때 풀었거든요. 일단 다시 볼게요. 조금 어렵긴 했나? 자, 한글 문제. 집합에서 전혀 기호가 없고 국어 시간이 구별이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원소에게서 활용 문제인데 당연히 앞 글자 따서 벤 다이어그램 빠르게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 벤 다이어그램. 자,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어머나 대학교 면접 시험에 갔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A, B, C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그럴 수 있지. 전체 응시자 중에서 A, B, C 문제를 대답한 사람들이 각각 세봤대.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그려보자. 지금은 전체라는 개념에서 그림 그릴게요. 자, 이 울타리 안에 사람이 50명 살고 있으면 돼. 50명 들어. 50명이야. 자, 문제를 읽으면서 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림 그립니다. 첫 번째, A를 푼 사람 나와 했더니 31명 나왔대. 그치? A라는 문제 푼 사람 31이에요. 자, 그 다음에 B 문제 푼 사람 손들어 했더니 손들었던 애들이 24명이 우글우글 손들어. 저 푸던데 잘했어 그래. C는 풀었어? 나와 하면서 28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숫자들을 잘 기록하시고 문제에서 한 문제도 대답하지 못한 학생이 9명, 세 문제 모두 대답한 사람은 5명이었다. 그걸 각각 표현해 보세요. 한 문제도 못 푼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울타리 바깥에 울고 있겠죠. 아씨, 한 문제도 못 풀었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하지? 울고 있겠지. 가만 있어요. 바깥에 오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문제 모두 푼 사람. 저 엘리트 친구. 엘리트 정말 잘하네요. 5명. 여기다가 5명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풀고 푼 사람이니까 교집합자리겠지, 그치? 좀 센스 있게. 그러면 바깥에 악명 있고 이 상태에서 자 문제 해석거란 거냐? 이때 두 문제 이상 맞춘 사람. 자 결론은 이렇게 잘 사전 작업을 깔아놓고 두 문제 이상 맞춘 사람 나와. 몇 명일까? 37? 37명 잘 보셨네요. 37명이 맞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 두 문제 이상 맞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색칠부터 해봐. 그림에다. 바로 두 문제 맞추는데요. 두 문제 맞추는데요. 세 문제 다 맞추는데요. 즉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된 여기만 구할 수 있으면 손가락으로 해서 몇 명인지만 구하면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저기 또 어떻게 할까? 저 꽃잎 모양이야. 꽃잎 모양. 기쁘다. 바로 저기랑 관련 있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개짜리 원소의 합공식. 한치방금 뭐였죠? 저도 진짜로 풀 때마다 귀찮지만 이렇게 씁니다. 자, 합집합은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뭐였죠? 좌변은 같다. 엄청 길어요. 각각의 개수를 다 손으로 센 다음에 겹치는 거 전부 빼고 A 교 B 배고파. B 교 C 그다음에 A 교 C를 전부 다 뺀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3개의 겹친 곳을 더한 만큼으로 알려져 있다가 일단 기본 공식이잖아요. 기본 형태. 그치? 이게 이때 공식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같아질 텐데 알고 있는 걸 대입하세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좀 누가 알아요? 이게 아는 건가요? 예? 네. 아는 거예요. 왜? 빼면 돼. A, B, C 이 울타리 안의 전체 명수는 50명에서 바깥에 9명 빼내면 41명이 자동적으로 세고 있겠죠. 따라서 좌변은 41, 41이 일단 대입할 수 있는 숫자예요. 괜찮나요? 여기는요. 지금 상황적으로 주어졌죠. 31 더하기 24 더하기 28이 각각의 개수를 의미하는 숫자고 얘가 이제 모르는 거죠. 물표. 근데 얘는 알아요. 얘는 아는 거죠. 얘는 뭐지? 네, 5라고 돼 있죠. 3개 다 겹치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편의상 제가 좀 장난치 말했지만 얘를 2개씩 겹치는 곳. 2개씩 겹치는 곳. 여기. 마찬가지로 이거 치환하면 되거든요. 별이라고 치환하면 되는데 어쨌든 2개씩 겹치는 곳들을 뺀 다음에 5를 더해줬을 때 같다가 일단 우리가 아는 합집합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 대입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어디가 문자인 거야? 이거 숫자니까 얘가 문자로 본다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이항해보자. 자, 2개씩 겹치는 곳들의 이렇게 볼까요? 합. 이거 마이너스였지만 이항한 다음에 플러스 생기게 되죠. 2개씩 겹치는 곳들의 합은 빠르게 계산하면 이거 먼저 더하면 84. 83이에요. 더하기 5까지 하면 88. 그러면 이걸 2항까지 하면은 88 빼기 41이니까 47?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뭔 말인지도 좀 마지막에 해석해야 돼. 2개씩 겹치는 것들의 합이라는 건 이게 뭔 말이야? 2개씩 겹치는 것의 합은 바로 A교 B 더하기 B교 C 더하기 A교 C니까 즉 A랑 B가 겹치고 있는 이 물고기 머리랑 꼬리, 머리랑 몸통 얘도 머리와 몸통 얘도 물고기의 머리와 몸통을 다 누적해서 써준 게 이 삐짜리잖아. 우리는 뭘 보고 싶어? 2명 이상 맞춘 사람이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돼 있으면 세고 더하면 요 가운데 자리가 세 번 더해져요. 어쩌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씩 따다당 서지니까 이 세 번 세진 곳을 2번 빼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계산한 다음에 뒤처리해야 되겠죠. 뒤처리. 미안합니다 하면서 빼줄게요. 따라서 더한 게 이만큼이면 거기에서 3개가 겹치는 곳은 3번 세졌으니까 따다당 세졌잖아. 따다당. 그래서 따당을 빼줘야 돼요. 따라서 따당이라는 건 3번씩 겹치는 곳에 2배를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아까의 또 5 있죠. 5에다 5를 2배 하는 건 10을 여기다 뺀다라는 수식을 해보시면 그리고 37마리 남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개씩 겹치는 곳들은 또 겹치는 곳이 있단 말이야. 따당,
따당을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따다당 됐으니까 그것만큼을 하수구에서 빼내야 돼. L 나와 있는 S는 그렇지. 오버카운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24, 25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저게 모의고사 옛날에 나왔던 아주 킬러 문제처럼 나왔던 문제인데 잘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저거는 집합에 또는 숫자의 노름에 규칙을 좀 보셔야 되는데 빠르게 볼게요. 24, 25 좋습니다. 이런 것도 거리 바쁘잖아. 1등급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도 풀 줄 알아야 되겠다. 자, A는 1, 2, 3, 4. 4개짜리인데 귀엽지. 그 다음 B는 1, 2, 3, 4, 5, 6, 7, 8, 8개짜리야. 자, 근데 이 두 개의 고정 집합 두 개에 대해서 갑자기 P가 등장해요. P를 찾자. 자, 첫 번째 가. 얘는 말로 읽자. N, P 교집합 A가 이거 된다. 아, 이거는 P라는 집합과 A가 겹치는 곳이 두 개 있게 해주세요구나. 이따가 반영하자. 자, 나 차례. P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랑 같아진다. 자, 다 P에 이걸 사람들이 줄여서 모든 원소약을 모원합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모원합. 상당히 억지로 줄였죠. 얘가 28이 들어요. 자, 이것들을 반영하는 집합 P는 어떻게 생겼게가 질문인 거예요. 가나다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P가 생김새를 예측하는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되겠습니다. 저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의도 중요하지만 않죠. 이거 같아요. 나 문장이 심상치 않아요. 엄청 단순하면서 명확한 힌트를 주고 있죠. 차집합했을 때 비워진다?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한테 다 먹혀 있겠죠. 이게 되겠죠. 왜냐면 딜리트, 삭제한 거잖아. 앞에 거 딜리트 기억했던 건 얘가 얘를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일단 이 상태거든요. 차집합했으면 뒤가 큰 거죠. 비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림 그립시다. 벤 다이어그램. 자 지금 B가 주인공이면 B가 전체 집합인 건데 B 안에 1, 2, 3, 4 넣으면 돼. 자 근데 그 안에 지금 다행히 A가 느낀 서열이 명확하죠. 1, 2, 3, 4가 이게 먹히죠. 따라서 A가 내가 차지할게. 1, 2, 3, 4 가져갈게. 그래 꺼져.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동적으로 A가 아닌 것들이 오른쪽팔이 서로 울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P는 생각해봐. P를 이렇게 막 남의 반반이 이렇게 나가면 돼. 근데 나가면 안 돼요. 왜? 이걸 그러니까 원래 만약 무기반이 없었으면은 잠깐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P에서 B를 찾아했더니 공집합이니까 B가 전체 집합이 된 거라서 P는 이 안에서 뭐라 해야 돼서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막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치? 장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원형을 빌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 P가 완성된 건데 봐봐. P랑 A의 교집합이 두 개잖아. 이렇게 막 그리면 아싸 A랑 교집합 두 개 따라. 그리고 P는 B에 들어있고. 근데 여기선 달 만족하지 않죠. P의 모원합이 28 돼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만들면 3, 4, 7, 8 넣고 닫으면 합해봤자 2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P를 막 이렇게 열고 닫아봐요. 막 만들어. P를 이 안에서 놀아봐. 원형적으로 그려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 뭐야 깔끔하게 그려도 되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두 개만 겹쳐야 돼. P는 내가 만들 때 A랑 두 개만 겹치면서 그리고 P의 모든 원소합이 28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한 5분 정도 고민해서 해야 되는 행동은 웬만하면 28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를 만들 때 이 재료들을 보면은 P를 여기서 이렇게 열고 닫으면 되는데 28만큼 들려면 일단은 B의 전체 원소량이 일단 몇이야 최소한 다 있다고 치면 꽉 찬다고 치면은 B의 모든 원소량을 풀면은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 일단 36이 몇 거지. 왜냐면 다 있었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다 더하면 36을 메꾸겠지. 근데 우린 28이 되게 희망해. B는 전체가 36을 차지해 합하면. 근데 28이 되면 여러분들은 꺾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부족하죠? 8칸 부족. 뭐 이상 아니야. 힘내보자 그만. 4, 5, 36.
맞아요. 36만큼을 우리가 P의 합으로, 그러니까 28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다 있었다고 치면 36이 메꿔진단 말이야, 합한 게. 그러면 8칸 비우게 P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센스 P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다 넣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 꽉 넣지 말고 어차피 A랑만은 2개만 겹쳐야 되고 여기서 뭐 다 있으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 지금 P를 3, 4에 겹치게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원래 다 있었을 때가 36이고 1, 2를 못 넣었으니까 P의 원소는 1과 1 빼서 33이 돼버리겠죠. 28이 안 돼. 그럼 28 되려면 경우의 수가 더 경우의 수. 바로 일단 1, 2를 빼고 그 다음에 5만큼도 빼내야 3, 4, 68. 다 더하시면 28 딱 되죠. 네. 그래서 이 P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즉 5는 이 바깥에 있겠죠. P 안에 있지만 P 안은 선택되지 못한 불쌍한 아이입니다. 왜냐면 28을 메꾸려면 지금은 이 숫자 중에 3 더 맞나?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니야 맞지. 네, 맞아요. 1과 2를 빼내고 왜냐면 8칸 차가 나려면 우리가 빼야 되는 살은 1, 2, 5를 빼내야 딱 8만큼을 뺏어낼 수 있고 교집합이 딱 2개가 되기도 하고 이 내부에 잘 들어있기도 하니까 결국 P의 정체는 3, 4, 6, 18 집합이고 그래서 P에서 A를 없애면 순수한 P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만큼의 원소들이 P 차집합이 68 집합이 되고 6, 7, 8의 모든 원소의 곱을 넣으면 되니까 6 곱하기 7 곱하기 8에서 336. 정말 이상 숫자 336이 나오시면 336. 정답은 336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 추론하는 거예요. 집합 추론하기 문제인데 합했을 때 28이 된다는 건 전체에 비해서 36 몇을 없애서 줄지 교집합자 생각하시고 전체 내부의 원소의 합을 생각해 부족한 만큼을 없애면 되지 않겠어? 좋아요. 그만합시다. 네. 그 다음에 25번 재밌는 문제죠. 저런 게 진정한 집합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를 좋아해요. 쉬운 문제만 풀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맙시다. 25번. 얘들아 25번도 옛날 모의고사 스타일이긴 한데 자 얘들아 x가 1, 2, 3, 9, 10이라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그 다음에 자 가나다를 만족하는 라지 AB를 구하는 겁니다. 자 편하게 읽으세요. 합집합했더니 5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자 나 교집합했더니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 그래. 그 다음에 다해서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A에 이것도 줄일까요? 미안해. 모든 원소의 모원합이 아니라 모원곱입니다. 이 B의 모원곱 모든 원소의 곱이 같아지더라? 여러분들이 이 다문장에서 심상치 않은 걸 느껴야 됩니다. A랑 B는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라는 문장. 곱해봤더니 같아지는 이 관계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힘내. 일단 여러분들 그림 그려봅시다. 울타리 안에서 볼 거예요. 1, 2, 3, 4, 5, 6, 7, 8, 90.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단 A랑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 벤다이어그램. 자, A랑 B를 얼추 겹쳐보자. 이렇게? 이만큼 더 원형적으로 그려볼래? 자, 우리는 지금 A, B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레시피. 교집합은 딱 2개가 들어있어요. 2개라고 적어놓을게. 괜찮니? 그 다음에 A랑 B 합집합했을 때 총 5개가 들어있으려면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에 순수한 A랑 순수한 B는 3개만큼을 메꾸면 5개가 메꾸어지겠죠. 왜냐면 교집합은 2개 보장해 놨으니. 괜찮니? 그런 발상을 해봐야 해요. 그림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랑 부족한 부분을 막 정리해 놓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2개는 겹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랑 B의 순수한 자리는 3개를 더 넣어서 5개가 되게 하면 가나 문장은 끝나는데 다문장에서 뭐라고 되겠지? A 집합의 모든 원수의 곱이랑 B 집합의 모든 원수의 곱이 같아지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쌤, 갑자기 엄청 좋은 아이디어 들어오는데 만약 이게 3개 넣고 0개 넣어버리면 물론 3개 넣긴 했지만 0개 3개면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왜? 네.
곱하고 나서 비교했을 때 원은 원소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겠지. 이거 무겁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 바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두 개, 하나. 한 개로 쪼개서 A 쪽에 좀 많이 주자. 그나마 좀 많이 주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내 맘대로 대문자 A에 그 순수한 A 들어간 두 개를 내 맘대로 알파벳 AB라고 할게요. AB를 넣었다고 쳐봐. 1, 2, 3, 4 중에 두 개를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를 C를 넣었다고 치자. 여기를 예를 들어 DE 겹치는 거 두 개 넣었다고 치자. 일단 생각해봐봐.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A 곱하기 B 곱하기 D 곱하기 E고 B는 C 곱하기 D 곱하기 E니까 어차피 D이 겹치잖아. 네. 그럼 곱했을 때 같아지려면 A. 이 약분하면 그치 A, B랑 C가 곱했을 때 같아지는 즉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순수한 A랑 순수한 C에 넣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잖아. 물론 의미를 부여한다. 이걸 흔히 말하는 곱했을 때 되게 이걸 흔히 말하는 합성수라고 부르거든요. 합성수.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 뭐 다양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을 보자. 우리는 A랑 B의 합집합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A랑 B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즉 크게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이 수많은 자유변수 중에서 자유변수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합성수이면서 두 개의 곱을 표현 가능한 건 가장 라디스트 10이겠죠? 네. 그렇죠? 10이 딱 이쁘잖아. 네. 9보다 넓잖아. 10은 2, 5, 10이니까 아싸 두 개면서 이거 딱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가장 크게 하신 후보가 10이 눈에 띄어야 돼요. 네. 2, 5, 10이잖아. 따라서 가능성 순수한 A 자리에는 2랑 5를 박아놓고 순수한 B 자리에는 10을 박아놓으면은 2, 5, 10 10이니까 같아지죠. 네. 그럼 더 있어. 자유변수 바로 교집합 자리. 얘는 아무나 하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겹치기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넣으면 그나마 9랑 8을 야 너희가 저기 감당해라. 크게 넣어야 말도 되고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가장 크게 만드는 집합의 상태다라고 마감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오케이? 네. 또 뭐하래? 더.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 최대값. 이게 최대인 거죠. 이 최대 상태라서 2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0 하시면 정답이 34 나오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가능성 그런 게임인데 주어진 규칙 안에서 가장 크게 만든 방법은 양 끝에 뭘 넣지를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순수와 A와 순수한 B에 3개를 넣어야 되지만 1개, 2개 속에서 넣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불가능하니까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 공을 넣고 여기다 신어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뒤집어서 똑같은 거라서 정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뭐 말인지 알겠습니다. 뭐 대칭 일반적인 있지 않고 10이랑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저 안에다가 자, 그런 문제가 이번 주 주간 테스트 25문제였습니다. 물론 좀 앞선 문제도 잘 안 써드리고 있지만 자습지를 통해서 한번 쓰고 고쳐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시중 풀면서 다 보니까 이 주간 테스트를 정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들은 다 빠짐없이 세모표 고친 다음에 도장 3개를 받는 겁니다. 오케이? 그 사람별로 제가 이제 연달하겠지만 한 명 한 명씩 도장 수가 바뀔 수는 있어요. 너는 조금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도장 6개 받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도장 10개 받아와. 너는 도장 너무 안 받으니까 강제로 다 받아와. 그런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알아가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전체 공통적으로 3개는 다 돼야 돼요. 오케이. 고치는 것도 해야 돼. 세모표.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 질문. 네. 웬만한 어려운 문제 세모표 주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안 쉬운 문제는 적절해서 가시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간테스트였고 빨리 또 나가요. 오늘 하는 부분은 정말로 지겹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파트입니다. 원래 명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도 싫어해요. 근데 수학에서 잠깐 동안 글자, 문장 읽는 법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책은 일단 89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89쪽. 자,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된 이제 여러 가지 증명 파트인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 크게 두 가지의 증명법을 허락할 겁니다. 허락한다기보다 받아들일 겁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목적이 예를 들어 앞에 거이면 P이면 Q가 된다. 이다. 자, 가정이 있더니 결론이 되는 건 그때그때마다 검사하면 되겠지. 앞집합이 뒤집합이 다 들어가는지. 근데 이게 원래 문장에 고치면 이제부터 이게
이 문장이 참인 것을 직관적으로, 느낌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불러요. 증명은 과정이에요. 참인 건 알겠어. 나도 알아. 맞는 말 알겠어. 근데 왜? 이유를 보여야 돼요. 이유. 그걸 증명이라고 부르죠. 부작단이. 필요 없는, 지겨운 수학을 멀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명이에요. 저도 싫어하는데 이거 파트에서 해야 돼요. 증명이라는 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야. 참인 이유를 보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크게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게 참인지 잘 안 보여. 또는 말이 좀 어렵게 생겨서 따라서 이제는 간접증명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간접증명을 부릅니다. 주인공을 증명하지 마세요. 바로 간접증명법의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첫 번째는 자, 원래 문장을 뒤집어서 조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대우를 이용.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대우의 또 다른 대우? 바로 귀루법입니다.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두 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대우를 이용한다 또는 귀루법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대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씨 이게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증명이 잘 안 돼.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다. 대우가 뭐였죠? 원래 문장과 대우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참이 맞다면 돌림말.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꾼 새로운 문장을 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말을 바꿔치기해서 얘를 보이지 말고 대우를 쓴 새로운 문장을 증명한 거는 얘를 증명하면 얘를 증명하면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논리를 따라가니까 진리를 따라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대우를 빌려서 얘를 증명하면 원래 문장도 증명한 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대우를 빌려서 증명하는 대우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가 좀 까다로운 얘들아. 귀루법은 그거예요. 사실 귀루법은 가정과 결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루법은 좀 놀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 문장 가정과 결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 P다. 그러니까 PQ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 이 한 문장, 단일 문장 딱 하나가 얘가 참이 될까, 거짓말이 될까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기록법은 뭐냐면 이 단일 문장을 봤을 때, 이 말이 부정. 기록법이라는 그 말을 부정하는 거야. 즉, 그 결론을 부정하는 건 우리가 부정한 방법 배웠죠. 반대말 쓰는 거. 부정해서 그 부정, 납피가 명확한 거짓말인 걸 보인다면 일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부정을 먼저 보인 다음에 이 부정했더니 거짓말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원래 문장은 참이 되겠죠. 왜? 부정과 원래 문장에서 진리가 거꾸로니까 얘가 맞는 말이면 상대방은 틀린 말이 되거든요.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론을 부정해서 주인공을 바꿔치기 P가 아니라 납피가 된다고 인정해버리면 그때 그 납피가 막 해봤을 때 이 녀석이 가정했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수학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모순이라는 일이 발생해서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원래 문장이 맞았겠지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또 명확한 게 아니라 귀류법이라는 건 일단 내가 양보하는 거야.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네 말이 맞아. 내가 봤더니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내 말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어떤 문이 있어. 진실인 문이랑 거짓말인 문이 있어. 근데 일단 얘 말고 이 말에 부정한 걸 막 열고 문 열었더니 거짓말입니다가 확정됐으면 그럼 자동적으로 원래 문장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질법. 참 거짓. 부정한 말이 거짓말이 됐으면 원래 문장이 참인 것처럼 자 일단 여기서 패턴이 중요합니다. 원래 문장을 뒤집어 부정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부정한 문장을 읽고 그래서 어떤 가정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모순이란 게 발생해요. 모순이란 게 여러분 아시죠? 창과 왕비라는 이야기 한자잖아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창. 절대로 안 뚫리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이 있으면 모순이잖아요. 네.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모순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록법은 부정하고 나서 모순이 발생함을 찾는 과정을 하시면 원래 문장이 자동적으로 참이 된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풀 겁니다. 좀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아 배우를 쓰는구나, 뒤로 쓰는구나, 패턴을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들 증명 많이 안 해봤으니까. 첫 번째, 보기 문제이분이 전형적인 대우를 쓰면 편한 겁니다. 왜? 뭐뭐이면 뭐뭐 이때잖아. 보기 문제 1번 봐봐.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조차도 짝수가 된다는 이 문장은 맞는 것 같은데 왜지? 바로 대우에 보면 돼요. 대우는 어떻게 돼? 뭐뭐 이면에서 자르고 뒤집고 나서 부정하면은 대우를 쓰면 n이 홀수이면 제곱한 것도 홀수이다가 되니까 저건 맞는 말이잖아. 그치? 네. 대우에 보니까 맞는 말 있잖아요. 홀수면 제곱 홀수지. 홀 곱하기 홀인데. 그래서 참이 된다.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 2번도 대우를 쓰면 편한 예시 중에 하나예요. 편한 거죠. 곱했더니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 또는 짝수가 된다. 저게 좀 애매하게 보이면 한번 부정해 보세요. 즉 대우해 보시면 대우해 보면 그건 당연한 말이 되죠. A랑 B가 모두 홀수이면 곱한 건 홀수이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쓰면 눈에 보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아래에 있는 좀 엄격한 증명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대우를 쓰면 편한 차이. 보기 문제 4번만 연습할게요. 대우를 쓰냐, 기울법을 쓰냐. 여러분들 끌리는 걸로 하시면 돼요. 물론 증명이 잘 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 문제 3번 볼게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듣고, 근데 요거하고 좀 실례가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원래 문장이 뭐야? 원래 문장? 자연수 n에 대해서 생략할게. n의 제곱, 제곱해봤더니 3의 배수가 됐어. 369, 369, 369 배수. 그러면 n조차도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이 물음표가 있어. 제곱한 게 3의 배수이면 반드시 n도 3의 배수야? 물론 딱 봐도 될 것 같긴 하잖아요. 느낌상. 여기다가 1, 2, 3, 4 읽으면서 되면 되거든요. 근데 애매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대우. 자, 얘를 증명하시면 증명? 첫 번째 시작은 이거예요. 잘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식을 뒤집어 보자. 즉 대우해보면 얘들아 대우를 주로 대우 주자 쓴 다음에 N을 쓰면요. 이 녀석이 대우 써보자. 자리 바꾸고 부정해서 읽으면 자 n이 3의 배수가 맞다의 반대말은 아니다겠죠. 따라서 n이 3의 배수 가 아니면 얘가 뒤로 가면서 부정하면 주어는 부정하는 거 아니야. n제곱도 3의 배수가 x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잘 대우한 거죠. 자, 대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봐야죠. 이게 증명했을 때 말이 될지. 맞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책을 생각합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은 같은 말이 뭐냐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특징이 뭐죠? 주인공을 3의 배수가 아닌지 만드는 3으로 나눠봤더니 목과 나머지 중에 나머지가 1이나 2가 나와버리면 안 나와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얘들아 주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같은 말이 뭐냐면 주인공이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고 나서 1을 빼서 또는 n에다가 3의 배수를 곱한 다음에 3 곱하기 배수 다음에 2를 뺏어 먹으면 이게 이제 나머지가 1짜리 나머지가 2짜리 본 방법인데 어쨌든 자 3의 배수가 아니라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가 1이 남거나 나머지가 2가 남거나 3k 빼기 1 3k 빼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책에 뭐라고 되죠? 에이 3-1 빼기가 없어.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두 개를 내포한 단어죠. 3k 빼기거나 3k 빼기의 형태일 거야 주인공이.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결론 제곱해보자. 자 양변을 제곱하면 자 만약 이 경우를 인정해버리면 제곱해버리면 n의 제곱은 어떻게 돼? 3k-1 n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원래 길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앞에 두 식을 잘 보면 3,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3의 배수가 보여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n의 제곱은 이걸 인정해버리면 3의 배수가 아닌 걸 인정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제곱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인공은 같다. 3 곱하기 어떤 숫자, 이거 숫자잖아. 숫자잖아. 자,
게다가 1 더한 만큼이니까 3배수 절대 아니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n이 3k-2인 경우 또 제곱해 보면은 n제곱은 완전 제곱식을 쓴 다음에 3으로 묶으면 마찬가지로 n제곱은 3에 뭐 하다가 플러스 아마도 1꼴이 돼서 얘도 나머지가 나와요. 나머지가 발생하니까 얘도 3의 배수일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3의 제곱,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보장이 된다는 걸 이렇게 길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아마 시험 기간 때는 아마 이 증명하는 과정을 다 내진 않으실 거고 빈칸 주실 거예요. 빈칸. 여러분들이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만 연습하시면 되고 연습해야 돼요. 증명 객관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객관식으로 빈칸 채우고 낼 수 있고 어쨌든 꽉 채워서 내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자 아니잖아요. 그냥 학생 시분이니까 그냥 저런 흐름이 있다라는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아 지금은 3에서 아니니까 3k-1과 3k-1을 가져가는 연습이랑 그리고 제곱했을 때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저렇게 증명하나 보다 빈칸 채우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 5번도 대우해 봤더니 증명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따라가시면 저렇게 증명하나 보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긴 진짜 글자 문제. 그래서 다음이 이제 기록법인데 기록법은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네.